아파트 상승 반전, 3월 바닥은 지났다.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한 수치를 보게 되면 이미 바닥은 지났죠. 실거래 신고는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기 때문에 실질적인 바닥이 3월이라고 한다면 실거래가 측면에서의 수치적인 바닥은 그 전에 한두 달 전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전문가분들, 유튜버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KB 시세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측정하고 있다. KB 시세는 실거래가 기반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의견이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가격이 거래되는 실매매가와는 거리가 먼 것이 바로 KB 부동산 시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6개월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제가 6개월 전이 훨씬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3월이 바닥이라고. 믿질 않습니다. 네, 당연히 믿음이 안 가죠. 자, 3월이 일단 이미 지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 단지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뭐 광역시, 서울시 아니고 대부분의 뭐 일부를 제외하고, 그리고 도시의 일부에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시면은 찾아보면 실거래가를 조회해 보시면은 거의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 상승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세, 뭐 V자 상승이라든가 이런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의 바닥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네, 더 이상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커뮤니티에 이런 짤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두 부류가 있죠. 그리고 철저한 어떤 뭐 분석,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뭐 지금 대충 뭐 이렇게 뭐 수치를 따져가지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안 맞죠. 필패입니다, 필패.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뭐 뭔가에 조금 뭐 경력이라든가 뭐 내공이 쌓여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지금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분의 지금 투자 전략은 무엇입니까? 대사대팔입니다. 대사대팔. 여러분들이 전문 용어 또 나옵니다. 이거 받아쓰기 하시고 대사대팔이죠. 이게 뭡니까? 대사대팔. 대충 사고 대충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에 의지한다는 거죠. 감에. 네, 나의 감에. 이 감은 무엇입니까? 네, 우주만물의 법칙.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이 시간 되면 나는 자야 돼. 내가 조금 있으니까 이 시간이 되니까 내가 배고파져. 나는 밥을 먹어야 돼. 이게 바로 우주만물의 법칙이란 겁니다. 이게 바로 사이클이고 파동이란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란 겁니다. 자, 이분들의 지금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투자의 기초가 되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아주머니, 이 복부인, 이 지금 보시죠. 내공이 쌓인 이 복부인은 뭔가의 수치적인 아니면은 뭔가의 공식적인 어떤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이란 것이 본능적으로 자기들한테 다가온다는 겁니다.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예, 스스로 내에서 지금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파동이란 것은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인간의 본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뭐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밥을 먹어야지, 네,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잠을 자야지, 내가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파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스스로 본능적으로 체득이 된다는 겁니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대사대팔이라는 겁니다. 대충 팔고 대충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박이 되는 거죠, 대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왼쪽에 있는 부류는 뭡니까? 지금 뭐 가짜 유튜버, 지금 뭐 가짜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뭐 수치를 막 들고 옵니다. 그림을 들고 오고 차트를 들고 옵니다. 하나도 안 맞죠. 왜? 왜 안 맞습니까? 옛날 차트죠, 옛날 거. 미래 차트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차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 차트. 옛날의 궤적을. 그게 맞습니까? 수치 들고 와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죠, 시간. 네, 시간, 파동. 우주만물의 법칙인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 유튜버들은 시간을 참고하는 전문가들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미풍 선생 말고는요, 전 한 명도 못 봤어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래서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집값 더 떨어진다. 집값 더 떨어진다를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습니까? 네, 이러다 보면은 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무주택자가 집을 못 사죠. 자, 절대 못 삽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계속 옵니다. 이렇게 기회가 오죠. 이 기회가 오죠. 이 못 삽니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이 국면에서 오게 된다는 거죠. 이 국면에 와야 되는데 이 국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 의심을 한다는 거죠. 의심. 자, 이 의심은 무엇으로 작용화되는 겁니까? 네, 이 의심이란 것은 자, 확신에 대한 어떤 바닥에 대한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스스로의 데이터를 가지고 네, 지금 네, 그 데이터를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데이터를. 자, 여기서 이 중간에 올라가는 이 단계가 완성이 되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예, 확신하게 된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꼭지에 이르러서 무주택자들이 다 매수를 하게 됩니다. 물갈이는 항상 어떻게 돼? 무주택자들에게 바트를 넘깁니다. 네, 항상 이 논리는 우주만물의 법칙. 우리 자연사 인류 3만 5천만 년 동안 350만 년이죠. 이 논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거 지금 얘기가 나오죠. 네, 이거 뭡니까? 무주택자 해야 될 일, 의심밖에 더 있습니까? 의심밖에 더 해요. 네, 지금 집값이 바닥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생각들에 빠지게 만든다. 그리고 지금 집값 V자 급반등 있을 수 없다. 저는 이 부분을 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무엇이라고 했죠? 전체 부동산이 오르거나 전체 부동산이 내려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전과의 사이클, 대세가 움직이는 장세는,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아주 돈이 많이 풀리거나 양적 완화가 되거나 아주 10년 중에 아주 1년 정도?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금리가 극단적으로 내려갈 때. 아주 짧은 기간이 되겠죠. 그때는 대세가 움직이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V자 급반등은 사실 힘들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 양극화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좀 복잡해져요, 이제는. 개별 종목 장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없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3대 악재. 이 논리가 계속 퍼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지금 바닥이 지나가도 이 부분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자기 부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 부정. 그 자기 부정을 어떻게 또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의심과 자기 부정이 계속 번갈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자, 이 바닥권에 이르렀을 때의 이 행동들, 여러분들 이 행동들을 보시면은 어디가 가장 정확한지를 보시면은 전문가들입니다. 애널리스트, 전문가들 이런 거 보시면은 이분 전문가죠. 애널리스트. 이분들이 가장 정확합니다. 교수. 그다음에 박사. TV 나오는 뭐 유튜버. 이분들을 보면요. 모두 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닥에 이르렀을 때의 의심과 자기 부정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꼭지에 이르렀을 때의 자기 확신입니다. 그것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99%의 사람들과 1%의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이것입니다. 갈림길에 서는 이유가 이거죠. 99%의 사람들은 언론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애널리스트, 전문가 이런 분들. 아까도 보셨던 이런 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을 얘기하고 미리 정답지를 계속 알려주고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네, 미풍선생 TV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제 말을 듣고 따라 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미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는 거는 과거 자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항상 과거 자료를 들고 나온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정에 계속 시달리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지금 바닥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바닥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예.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바닥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정을 절대 못하는 거죠.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의 생명을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틀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낙인이 찍게 되는 겁니다. 낙인이 찍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자기 부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특징은 무엇이라고 했죠? 네. 꼭지에 이르게 되면은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꼭지에 이르게 되면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350만 년 동안 잊었던 우리의 인류 형태다. 행태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자, 과거 중에 미래에 대해서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이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18개월 만에 최다로 거래량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최다가 거래량 됐다. 이거는 무엇으로 인해서 최대가 됐다는 것을 재료라고 하죠. 재료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의해서 여기 보시면 있죠. 여기 보시면은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해서 지금 뭐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를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유를. 고수는 이유를 안 따집니다. 왜? 시간의 논리에 따라서 무엇이 생긴다고 했죠? 핑계가 생긴다고 했죠. 핑계. 그 핑계가 무엇이라고 했죠? 재료죠. 재료. 예, 재료가 생긴다고 했죠. 그러나 지금 이제 보시면은 하수들은 무엇을 본다? 재료와 핑계를 보고, 고수는 무엇을 본다? 네, 시간을 본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게 재료라든가 핑계가 꼭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래량은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3월달이라고 했죠. 3월. 실질적인 바닥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한두 달 전이라고 했죠. 한두 달. 뭐 아니면 두세 달 전. 왜 그렇습니까? 네, 실거래가 신고가, 네, 이게 딜레이된, 바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KB 시세는 전혀 맞지 않다고 그랬죠. 부동산원, 한국 부동산원이 그나마 맞지만 그것도 통계 표본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려면은 12월에서 2월 사이에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고, 3월달 거래가 증가한다고 했죠. 1월달, 2월달, 3월달. 이거는 3월달에 지금 18개월 만에 최대가 됐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일부 지역은 이미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매매가를 중심으로 해서 개별 단지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요, 12월달에서 1, 2월달 그때 거래된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가격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지금 아파트들이 거래되는 것, 그리고 18개월 만에 최대가 거래됐는데, 이 최대가 거래되는 아파트들의 대부분 보시면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준공된. 이 말은 무엇이냐? 지금 준공을 해야 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 이제 막 준공을 하려고 하는 아파트들이 있을 겁니다. 이 아파트들은 매기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분양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왜 신축 아파트로 안 가는 거죠? 왜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 사람들이 매기가 가는 거죠? 매수세가 왜 준공된 아파트로 갑니까? 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갭. 가격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되고 지금 분양하려고 하는 아파트들은 특징이 어떠냐? 공사비가 너무 올랐다는 겁니다. 자재값이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똑똑하다는 겁니다. 큰 변화가 없네. 내가 인테리어 살면은 큰 차이가 없네. 그러나 입지는 어떠냐? 내가 이미 준공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는 입지가 더 좋네. 좋구나.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지금 분양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거래량을 차지한 이유가 바로 준공된 아파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준공된 아파트와 분양을 하려고 하는 아파트, 만들어지려고 하는 아파트의 갭 차이,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결정된다?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싸고 좋으면요, 다 들어갑니다. 부동산 가격이 영원히 하락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가성비죠. 가성비. 네, 원가의 개념이라고 했죠. 원가. 네, 이 원가의 개념. 네, 음식점에 파는 무슨 음식 가격, 짜장면 가격보다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가격은 영원히 내려갈 수 없고 영원히 올라갈 수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똑똑해진다. 매스 미디어라든가 인터넷, 이런 유튜브,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은 학습을 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어떻습니까? 미분양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무엇이라고 했죠? 이 구조적인 이유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무엇으로 봅니까? 미분양이란 이 하나만 보는 거예요. 악재. 이 악재는 지금의 가격이 움직이는 것과의 연관이 덜하다는 겁니다. 이미 이거는 등기가 되거나 지금 어떻게 실거래가 등록이 될 수 없는 상태죠. 입주권 분양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의 아파트 가격을 좌우하는 요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양은 구조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이번 달에 아마 3월 달에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3월 달 정도에는 지금 한 8만 5천 가구 정도는 넘어갈 것 같아요. 예. 이전에 7만 5천 가구였는데 10만 호 정도는 저는 올해 중으로는 무조건 넘어간다고 봅니다.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논리죠. 소비자들은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도 지금 다음 주입니까? 지금 셋째 주 6,320가구 또 분양을 하게 되는데 청약을 합니다. 올 들어 최대 물량인데 이 중에 지금 완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미 준공된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신고가는 치고 있는 거예요. 신고가. 이미 준공됐으니까. 그래서 미분양과 신고가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1, 2년 전부터 다 작년에 계속 부르짖었던 논리가 이 논리입니다. 미분양과 신고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이 논리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 라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구조적인 이유들 때문이다. 예, 사람들은 가성비로 따지면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 간다. 그러니까 신고가는 나오고 미분양은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논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이란 논리는 어떤 것을 기반으로 둡니까? 아파트는 어떤 것에 기반을 둡니까? 네,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정의가 무엇이죠? 네, 이 정의는 무엇이다? 삶의 거주입니다. 삶의. 사실은 삶의 기반이에요. 사실은 의식주죠.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먹고 그 다음에 입고 자고 하는 공간 중에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집이란 공간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충실해야 되냐? 네, 이것은 거주의 기능에 대한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다? 지금 뭐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이런 얄팍하게 잔머리를 자꾸 굴린다. 잔머리. 지금 가격은 너무 비싼 거야. 대충 사고 대충 팔면 되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나는 비싸다고 생각해. 더 떨어질 거야. 이 희망 고문에 빠지다 보니까 전세에 자꾸 들어가게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나중에 또 사기를 당하게 되면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또 한 명 또 자살했어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집이란 거 거주의 개념이란 보면은 사실은 오름과 내림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올라가면 좋죠. 네, 당장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당장 떨어지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개발이 돼서 아니면은 재개발이 돼서 대박이 터질 수도 있다.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주에 충실하고 한다면은 저는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 것이 좋다. 집은 한 채 정도는 반드시 있는 것이 좋다. 네, 전월세 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쌓입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우선 먼저 거주에 대한 기능에 충실하자. 그래서 이런 안 좋은 그런 피해 사례가 나타나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다. 네,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더 안 좋은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이런 집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피할 수 있는 것들, 거주할 수 있는 집 한 채 정도는 있는 것이 낫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